세종시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돕고 나섰습니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결제 금액의 15%를 돌려주는 캐시백 사업과 도서관을 활용한 서점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과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천안시가 국내 7개 기업과 1,87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종시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현재 세종시 농업인들은 인근 충남도와 다르게 별도의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가 관련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어민 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25만여 농업인이 대상인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올해 예산만 1,448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개 도에선 농어민 수당을 지급 중이지만 8개 시에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같은 도농 복합도시조차 적용되지 않으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은 후보 시절 농민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놨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전 세종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이 나온다면 조례에 기반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내년 추경을 통해서 내년 7월 정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은 관심은 지급의 규모와 지급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등록된 농업인 수는 18,000여 명. 충남과 비슷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개개인 또는 가구별로 지급하느냐, 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하느냐 여부도 도입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농업경영체 단위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면 농업노동의 60%를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수당 지급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꼭 개별 직접 지급 방식으로 추진해 농업인들 모두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한편 일부에선 농어민 수당 지급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제정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의회 제78회 정례회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 입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과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제4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을 실시한 뒤 다음 달 19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돼 왔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이 처음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3천여 세대이며 세대 수는 향후 공급 촉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만 앞으로 거쳐야 하는 지구 지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과대 또는 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청년 창업자나 청년 농업인에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가 사업 마지막 해인 이 사업은 청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청년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0곳의 업체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분야나 모집 대상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서점을 찾는 손님이 줄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캐시백을 돌려주는 사업과 홍보를 통해 서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용화동의 한 서점. 온라인 책 구매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점을 찾는 손님까지 더 줄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산시가 지역 서점에서 아산페이로 책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15%를 다시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 사업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원짜리 책을 살 경우 기존 아산페이 할인 10%에 캐시백으로 결제 금액의 15%를 돌려주면서 7,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좀 사고 싶었던 책들 이런 거를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캐시백은 한 달에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되며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캐시백 지급이 되는 지역 서점은 충남도 인증 서점으로 아산에서는 모두 8곳이 있으며 아산페이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점은 이 같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서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는 아마 가까운 서점으로 와갖고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지금도 며칠 안 됐는데도 계속 손님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아산시 중앙도서관, 환경을 주제로 한 책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북큐레이션으로 아산 지역 3개 도서관에서 지역 서점 8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책 대여는 물론 지역 서점의 홍보도 같이 진행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서점과 상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북적북적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하고 함께하는 시범 사업으로 추후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 서점. 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국내 7개 기업과 1,87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제조 설비를 비롯해 산업용 세정제, 화장품, 반도체 프레임 가공업체 등으로 모두 52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 테크노파크 산단과 성거 산단 등 79,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지원 대수는 모두 76대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생계형 차주는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장군 암수 35쌍이 아산 송악면의 한 습지에 방사됐습니다. 물장군의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을 비롯해 아산시와 기업, 마을 주민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5~6cm에 달하는 황갈색 타원형의 몸통, 남 모양의 긴 앞다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노린재목 곤충 가운데 가장 크다는 물장군입니다. 연못과 논,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황소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는 물속의 포식자지만 환경오염과 농약 사용 등으로 서식처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없게 된 물장군 암수 35쌍이 아산 송악면의 한 습지에 방사됐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생태보존연구소에서 인공 증식한 개체들입니다. 물장군의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과 아산시, 기업,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복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곤충과 식물 그리고 동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된 물장군에는 가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방사 후에는 3년간 물장군의 생태 정보와 개체수 유지, 자연 증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개체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연구도 추진됩니다. 내년 봄에 월동을 잘 마친 애들이 짝짓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계속 방사를 해서요. 안정적인 개체군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마을 주민과 학생들은 서식지 보호 등을 통해 물장군 살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풀어준 물장군도 반딧불이를 조사하면서 만나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송악이 좀 더 깨끗한 마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 모두가 힘을 합하면서 송악면이 물장군의 새로운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바일 아산페이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와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15일 새벽 5시 15분쯤 천안시 중앙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상가 근처에 있던 80대 여성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취임한 천안문화재단 안동순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안동순 대표이사는 천안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동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천안문화재단 대표에 취임하셨어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안동순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천안 시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창립 10주년인 천안문화재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천안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천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속에 무겁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전부터 개최되었던 천안 흥타는 축제를 기획한 바 있고 축제를 재단에 이관하는 등 재단에 함께했던 많은 경험이 있으며 항상 문화재단과 흥타는 춤축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천안문화재단은 천안예술의 전당과 함께 시립미술관, 천안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며 공연사업, 기획 전시,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 및 예술인 지원 등 시민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감당시키고 행복을 주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중심이 되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서 벌써 재단이 10년이 넘어서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신임 대표로서 포부가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천안문화재단은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성장하였고 그 결과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 도시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수준 높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가와 문화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지역 내 문화적 욕구를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천안문화재단은 21년도에 그 지역 문화예술 진흥기금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문화예술 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외부 기금을 유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구축을 위한 국구를 확보하는 등 노력과 준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탄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 욕구를 많이 충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단이 계획한 많은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흥타령 축제에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현실적 제한에 포기하지 않고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문화 사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현 트렌드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 정책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준비를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또 곧 25일이면 우리 흥타령 춤 축제가 정말 시민들이 기대 속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 축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흥타령 축제는 비대면 자동차 공연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흥타령 축제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전국 춤경연대회와 국제춤대회,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 초청 공연 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연령층이 경연 무대에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축제장 곳곳에 화려한 포토존과 미디어 아트웨이를 설치해서 시민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천안만의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 관람객과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축제는 아무래도 3년 만에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많은 준비를 하셨다니까 기대가 큰데 이 밖에 다른 더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가장 큰 변화는 축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예. 기존에는 삼거리 공원에서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올해는 종합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점도 단점도 있을 텐데요. 축제장에 방문하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주 시민 또 소상공인분들 모두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출발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제가 쏙 와닿는 것이 많이 참여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문화예술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역할 잘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신정호에서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건강걷기는 신정호 둘레길을 걸으며 심뇌혈관 질환 관련 건강 퀴즈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스탬프 획득에 따라 건강 꾸러미가 지급됩니다. 또한 신정호 물놀이 주차장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금연, 국가 암검진 등을 알리는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천안 청수호수공원 일원에서 청룡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축제에서는 전통 민속놀이와 보물찾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7분간의 불꽃놀이는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